안녕하세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건강재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강재벌입니다. 여러분,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 그만큼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몸의 일부분인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진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도 함께 관리해줘야 합니다. 잇몸이 튼튼해야 치아가 빠지지 않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치아와 잇몸이 왜 약해지는지, 그리고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치아와 잇몸의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알려드리길 예정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듯이 입안의 상태도 변합니다. 침이 적어지고,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시리거나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잘 관리하면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흔한 구강 질환과 예방법. 1. 잇몸 질환 치주염과 잇몸 퇴축. 나이가 들면 잇몸이 점점 내려가고 퇴축 치아 뿌리가 노출됩니다. 치석과 세균이 쌓이면 염증이 생겨 치주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잇몸병이 심해지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잇몸 건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구강 건조증 입이 자주 마름. 침이 줄어들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증가하여 충치와 잇몸병 위험이 커집니다. 노년층은 약물 복용으로 인해 침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충치와 시린 치아. 치아가 약해지면서 충치가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시린 증상도 자주 나타납니다. 올바른 칫솔질 및 구강위생관리법. 1. 올바른 칫솔질 방법.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세요. 칫솔을 45도 기울여서 잇몸과 치아 사이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닦으면 오히려 잇몸이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혀에도 세균이 많으니 혀 클리너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법.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 음식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치실실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치아 사이에 낀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 작은 칫솔은 치아 사이 공간이 넓은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틀니 및 임플란트 관리법. 1. 틀니 관리법. 틀니를 매일 닦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부드러운 칫솔로 닦고 물에 담가 보관하세요. 입안이 아프거나 틀니가 맞지 않으면 바로 치과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2. 임플란트 관리법. 임플란트도 치아처럼 양치질과 치실 사용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건강한 이도 그냥 빠져버리기도 한다는데, 나이가 들수록 잇몸 건강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치과 가는 비용도 걱정되고 통증도 걱정되니 우리는 예방을 해야겠지요. 그럼 나이가 들면 잇몸이 왜 약해질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잇몸도 변합니다. 1. 잇몸이 약해지는 이유. 1. 잇몸이 점점 내려간다. 잇몸 퇴축. 나이가 들면 잇몸이 점점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치아가 시리고 음식을 씹을 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2. 침이 줄어든다. 구강 건조증. 나이가 들면 침이 예전처럼 많이 나오지 않아요. 침은 우리 입안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침이 줄어들면 입속 세균이 늘어나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면역력이 떨어진다. 우리 몸이 감기에 더 잘 걸리는 것처럼 잇몸도 세균에 약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염증도 잘 낫지 않고 심하면 치주염 같은 심각한 잇몸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잇몸이 아플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 잇몸이 아프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치주 질환인 몸병이나 치아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합니다. 1. 잇몸 출혈. 양치질할 때 피가 난다. 치실을 사용할 때 피가 묻어난다. 아무 이유 없이 잇몸에서 출혈이 있다.
원인 초기 잇몸 염증 치은염, 치주염, 칫솔질이 너무 강한 경우. 2. 잇몸 부기염증. 잇몸이 붉고 부어오른다. 잇몸이 단단하지 않고 말랑말랑해진다. 잇몸을 눌렀을 때 아프거나 통증이 느껴진다. 원인 세균 감염, 치석 과다, 구강 위생 불량. 3. 잇몸이 시리거나 욱신거리는 통증.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시린 느낌이 든다. 평소에도 잇몸이 욱신거리고 불편하다. 치아를 눌렀을 때 잇몸까지 아프다. 원인 잇몸 퇴축, 치아 뿌리 노출, 치주염 진행. 4. 잇몸에서 고름이 나옴. 잇몸에서 하얀 농고름이 나오는 느낌이 든다. 입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고름이 터지면서 짠맛이 느껴진다. 원인 잇몸 속 염증이 심해져 치주 농양고름 주머니 생긴 상태. 5.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 뿌리가 노출됨. 거울을 보면 치아가 길어 보인다.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져 음식물이 자주 낀다. 시린 증상이 심해진다. 원인 잇몸 퇴축, 치주염 진행, 과도한 칫솔질. 6. 입냄새가 심해짐. 양치 후에도 구취입 냄새가 남아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해도 냄새가 지속된다. 원인 잇몸 속 세균 번식, 음식물 잔여물, 구강 건조증. 잇몸 건강을 지키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올바른 양치 습관.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양치질을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닦지 마세요. 세게 닦으면 잇몸이 더 빨리 내려갑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세요. 딱딱한 칫솔은 오히려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칫솔을 45도 기울여서 닦으세요.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과 치아 사이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는 게 중요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세요.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요. 구강 세정제 가글 사용하기. 하루 1번에서 2번 무알코올 가글을 사용하면 구강 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강한 알코올 성분이 있는 가글은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세요. 소금물 가글미온수 소금도 잇몸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실습 여러분, 손가락으로 잇몸을 살살 문질러 보세요. 만약 아프거나 피가 난다면 이미 잇몸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잇몸 건강에 좋은 음식 먹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도 잇몸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잇몸 건강을 위한 섭취 방법. 1. 잇몸에 좋은 영양소와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잇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칼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은 잇몸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잇몸 건강에 좋은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브로콜리 잇몸 조직을 튼튼하게. 풍부한 비타민C와 칼슘 함유.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잇몸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잇몸 조직이 약해지면 쉽게 피가 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비타민C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칼슘도 풍부해서 치아와 잇몸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살짝 데쳐서 먹으면 영양소를 유지하면서 소화도 잘 됩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스무디로 갈아 마셔도 좋아요. 이 오렌지와 키위 잇몸 염증 예방.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비타민C 보충. 오렌지와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 잇몸 염증 예방과 출혈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잇몸 조직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신선한 과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어 마시되 당 함량이 높은 시판 주스보다는 직접 갈아 마시는 것이 좋아요. 3. 녹차 입안 세균 억제와 잇몸 염증 완화.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가득. 녹차에는 폴리페놀 카테킨 성분이 풍부하여 입안의 유해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치주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 섭취는 하루 1~2잔 정도 마시면 잇몸 건강 유지에 도움됩니다. 단, 너무 진하게 마시면 치아가 착색될 수 있으니 연하게 타서 마시는 것이 좋아요.
4. 우유와 치즈 치아와 잇몸뼈 강화. 칼슘과 인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 우유와 치즈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치아와 잇몸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치즈는 입안의 산도를 중화시켜 충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우유 한 잔 또는 치즈 한 조각을 먹으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짠 치즈, 체다 치즈 등은 과다 섭취를 피하고 저염 치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5. 견과류 아몬드, 호두 잇몸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 오메가3 지방산화 비타민 E가 풍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잇몸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메가3는 치주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비타민 E는 잇몸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하루 한 주약 20에서 30g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너무 딱딱한 견과류는 잇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씹어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 섭취하세요. 6. 당근과 사과 자연스러운 잇몸 마사지 효과. 씹는 과정에서 잇몸을 자극해 혈액순환 촉진. 당근과 사과 같은 단단한 채소와 과일은 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잇몸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타액 분비를 촉진해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과 사과는 생으로 씹어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단단하다면 살짝 찌거나 얇게 썰어서 드세요. 7. 요거트와 김치 유산균으로 구강 건강 유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함유 구강 내 유익균 증가. 요거트와 김치에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이 풍부하여 구강 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입냄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요거트 속 유산균은 충치 예방과 잇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와 김치는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 요거트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김치는 너무 짜거나 맵지 않은 것으로 섭취하세요. 음식들 중 단연 하나만 특히 추천한다면 지난 영상에서도 신장 건강에 추천했던 브로콜리인데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세척 방법부터 섭취 방법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 시간 나실 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콜리가 잇몸 건강에 좋은 이유. 브로콜리는 슈퍼푸드 10위 안에 들 만큼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1. 비타민C가 풍부 잇몸 조직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예방합니다. 오렌지보다 비타민C 함량이 높습니다. 2. 칼슘이 많은 치아와 잇몸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치주 질환 예방에 도움됩니다. 사망산화 성분 풍부 활성산소를 줄여 잇몸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4. 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잇몸 마사지 효과. 브로콜리를 씹으면 잇몸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하루 한 줌 브로콜리 섭취로 잇몸 건강을 지켜보세요. 물을 많이 마셔서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는 잇몸에 좋지 않습니다. 너무 딱딱한 음식 마른 오징어, 땅콩은 잇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잇몸 건강을 위한 마사지 방법. 잇몸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손가락을 이용한 잇몸 마사지. 손을 깨끗이 씻고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 잇몸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치아 바깥쪽뿐만 아니라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잇몸 안쪽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1, 2분 동안 원을 그리듯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효과. 잇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건강한 잇몸 유지. 치아와 잇몸이 단단해지고 염증 예방. 2. 칫솔을 이용한 마사지.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 잇몸과 치아 사이를 살살 마사지하듯 닦습니다. 너무 세게 닦지 말고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닦아주세요. 효과. 잇몸 자극 없이 마사지 효과. 치아 사이 음식물 제거로 잇몸 건강 개선. 3. 얼음 마사지. 깨끗한 천이나 거즈에 얼음을 감싸고 볼 안쪽에 1, 2분 정도 대고 있습니다. 얼음을 직접 대지 말고 천으로 감싸서 사용하세요. 효과. 잇몸 통증 완화. 염증으로 인한 부기 감소. 4. 오일을 활용한 오일 풀링.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입안에 머금고 10분에서 15분 동안 가글하듯 헹굽니다. 이후 깨끗한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효과. 구강 내 유해균 제거.
잇몸 염증 예방 및 입냄새 제거. 잇몸 건강을 위한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하루 한 번 잇몸 마사지를 해주면 평생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의 중요성. 여러분, 치아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치과에 가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치아나 잇몸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6개월마다 스케일링 치석 제거 받기. 틀니나 임플란트 사용자는 1년에 한 번 점검받기. 치과 가는 것이 무섭고 비용도 부담돼요. 요즘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스케일링 비용이 저렴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방문하라는 소견서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아의 건강은 국가적인 관리인 셈입니다. 다음으로는 치아와 잇몸 건강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잇몸이 안 아프면 치과 안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잇몸병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앞서서 이야기에 나왔듯이 잇몸을 살짝 문질러 피가 나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난다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마다 피가 나요. 왜 그런가요? 피가 나는 이유는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칫솔질을 할 때 피가 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너무 세게 닦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꼭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틀니를 사용하는데 잇몸이 자꾸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틀니가 잇몸에 잘 맞지 않으면 잇몸이 눌려서 아플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치과에서 틀니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전에는 틀니를 빼고 깨끗이 세척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를 했는데 관리 방법이 궁금해요. 임플란트는 일반 치아처럼 양치질을 해야 하지만 특히 임플란트 주변을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임플란트 주변의 음식물과 세균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입 냄새가 심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 냄새의 원인은 혀의 세균, 잇몸 질환, 구강 건조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혀를 닦아보세요. 물을 자주 마셔 침이 충분히 나오도록 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올바른 양치질이 중요하다. 잇몸에 좋은 음식을 먹자.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자. 우리는 120세까지 건강한 잇몸은 건강한 삶에 꼭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셔서 평생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